자, 5번 봅시다. 자, 3차 방정식 이렇게 생긴 녀석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한대. 그럴 때 옳은 걸 다 고르라고 하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근을 갖다가 먼저 대입해서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지. 이제 x 자리에다가 알파를 갖다 집어넣어서 a 알파 세제곱, b 알파 제곱, c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d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요게 성립한다. 요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야. 왜냐면 위에서 알파라고 근을 줬기 때문에. 기억 보자. 마이너스 알파는 요 녀석의 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녀석을 여기에 대입했을 때 내가 주어진 이 식을 가지고 쟤를 만들 수 있는지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식이 나오면 얘가 0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를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알파 세제곱, b 알파, c 알파 d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양변에다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 아래쪽에 있는 요 식이랑 똑같은 녀석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기억은 정답. 그 다음에 니은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이 녀석의 해냐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똑같이 갖다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d 알파분의 1의 세제곱, c 알파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b 알파분의 1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곱해. 양변에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식이랑 똑같아지는데 곱해보자. 여기 좁으니까 위쪽에다 쓸게. 알파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을 곱하면 d 마이너스 c 알파 플러스 b 알파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세제곱은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랑 얘도 마찬가지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주게 되면 a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b 알파 제곱 플러스 c 알파 마이너스 d는 0 이렇게 되니까 아래 있는 식이랑 똑같아지지. 그래서 니은도 정답. 그 다음에 디귿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보면 d 알파 세제곱 d 알파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c 알파분의 1의 제곱 b 알파분의 1 마이너스 a는 0. 얘도 양변에다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을 곱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식이랑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근을 줬을 때 우리 맨 처음에 문제에서 준 요 식에 해당하는 근이 알파니까 얘가 무조건 맞는 식인 거야. 그래서 이 식을 만들어내기만 할 수 있으면 걔는 무조건 옳은 식이 된다라는 걸 전제하에 문제를 풀면 돼요. 다음 질문 8번이요. 8번. 자, 8번 보자. 8번은 오메가가 이렇게 생겼을 때 오메가의 무슨 889성 막 이런 거 그러는데, 자, 요 녀석 이제 우리가 좀 친하게 지내야 돼. 우리 내신 문제에서 이 녀석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아마 복소수까지일 건데 요 부분 되게 좀 친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는데, 뭐가 포인트냐? 여기가 포인트야. 1, 2, 3. 여기 뭐 부호는 상관없고 1, 2, 3이 포인트예요. 1, 2, 3만 잘 기억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쌤이 왜 1, 2, 3을 기억하라고 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이 녀석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양변에 2 곱해서 2오메가는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되고, 1 넘겨가지고 2오메가 마이너스 1은 루트 3i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변 제곱을 통해서 i를 내가 없애줄게. 그러면 여기 바로 전개하면 4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루트 3 제곱하면 3이고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다시 좌변에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4로 나눠주게 되면 요게 나옵니다. 요 녀석이 어디서 나온 녀석이냐면 여기서 나온 녀석이야. 그 x 세제곱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여기서 나온 녀석이야. 이 녀석 우리 그때 앞부분에서 인수분해 해봤지? 이 녀석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1 넘어가서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여기에서 이 녀석의 두 헉은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허근을 이제 오메가라고 하는 거니까 요 녀석이 저기에서 나왔다는 걸 전제하에 우리가 저기서 뭘 얻을 수 있었냐면 1번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걸 얻을 수 있었고요. 2번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얘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얘 정리할 때는 오메가 세제곱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어요. 우리 889를 3으로 나눠보게 되면 296번 들어가고 1이 남아요. 그러니까 얘를 정리할 때 오메가의 세제곱에 296제곱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오메가의 세제곱에 296제곱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문제 여기에서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니까 그냥 양수로 1이 되어서 나오겠죠? 뭐야 왜 이래?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정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뭘 얻었었냐면 여기 1번에서 여기 1번에 양변에 오메가로 나눠주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네, 그래서 쌤이 요 녀석 오메가 분의 1을 여기 있는 오메가 분의 1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메가 분의 1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바꿔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오메가 분의 1 대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넣어요. 그러면 요 2번식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꺼내오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여기 2번식에서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를 우변으로 넘겨주게 되면 1은 오메가 빼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메가 빼기 오메가 제곱이라는 녀석, 즉 이 녀석이 바로 1이 된다. 자, 쌤이 지난 시간에 이거 오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우리가 저 식에서 허근으로 꺼낼 수 있는 것들 다 꺼내야지만 문제 풀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쌤이 1번, 2번, 3번으로 꺼낸 요 내용들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복소수 문제는 뭐 막 어렵거나 그렇지 않아. 그때 이제 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당연히 오메가 세제곱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눈 녀석들 가지고 우리가 2번, 3번씩 관련해서 이렇게 분수는 다시 그냥 이제 분수가 아닌 녀석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2번식을 통해서 이쁘게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필기 다 하셨으면 다음 질문. 3번이요. 3번. 자, 3번에 4차 방정식의 내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 때 이거 분의 1들을 다 더한 걸 구하래. 자, 그러면 요거가 이제 쌤이 뭐라 했냐면 복2차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복2차 방정식. 자, 복2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복2차 방정식은 항상 x제곱을 갖다가 t나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문자로 치환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못 푼 게 뭐냐면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서 못 풀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쌤이 지난 시간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푼 문제들의 복2차 방정식은 뭐였냐면 없나? 안 풀었나? 지난 시간에 풀었나? 없네. 지난 시간에 풀었던 보기차 방정식 문제는 그냥 여기에서 t가 인수분해가 되는 부분이었어. 근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식을 이끌어가는지 잘 봅시다. 자, 인수분해를 강제로 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 녀석의 상수항이나 1차항에 집중을 해보세요. 상수항이나 1차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수항의 포인트. 아니다. 1차항부터 할까? 1차항의 포인트. 1차항의 포인트를 맞춰서 완전 제곱식을 만듭니다. 그러면 t제곱 플러스 4t 그리고 필요한 게 4.
마이너스 4는 뒤에다가 한 번에 계산해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앞에 t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지.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인수분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항에다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되겠구나. 그럼 두 번째 상수항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 t제곱 플러스 여기 뒷부분에 있는 16에다 포인트를 맞춰보는 거야. 이 16에다 포인트를 맞추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뭔가를 여기 있는 1차항을 반띵해서 제곱한 게 16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8t 이렇게 바뀌는 거. 8t. 반띵해서 제곱하면 16이 되게끔. 그러면 8t니까 원래 있었던 4t를 만들기 위해서는 뒤에다가 마이너스 4t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앞에가 t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고 여기 뒤에를 잘 봐야 돼요. 뒤에가 어떻게 바뀌냐면 2x의 제곱으로 바뀝니다. 그죠? t는 원래 x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2x로 한 번에 제곱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인수분해가 추가적으로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합차죠. 앞에 거 제곱 그리고 뒤에 거 제곱 이렇게 해서 합차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마저 인수분해를 해보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리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t를 다시 x제곱으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더해주면 되고 아니면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걸 찾아봅시다. 자, 문제에서 지금 이 녀석을 풀길 원하네. 자, 이 녀석을 한번 통분을 해봅시다. 통분을 해보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필요한 게 뭐야? 베타, 감마, 델타. 근데 이런 식으로 풀면 너무 길다. 이렇게 하지 말고 두 개씩 잘라볼까요? 앞에 거 두 개, 여기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근을 내 맘대로 지정하는 거야. 왜냐면 뭐 내 근이 뭐냐라고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여기다가 쌤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여기다가 감마랑 델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알파 베타가 4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감마 플러스 델타가 2 그리고 감마 델타가 4 이렇게 요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요걸 가지고 위에 있는 걸 정리해 보시면 알파 베타 통분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감마랑 델타 통분하면 감마 플러스 델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요 아래에 있는 거 갖다 대입하면 4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4분의 2 이렇게 해서 답은 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차 방정식을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는 고맙습니다 하고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쌤이 여기 적어준 대로 포인트를 두 가지로 두시면 돼요. 1차항에 포인트를 두고 완전 제곱식을 강제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상수항에 포인트를 두고 완전 제곱식을 강제로 만들면 되는데 그 강제로 만들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뒤쪽에 얘처럼 합차 형태로 인수분해가 추가적으로 되는지 얘는 이제 합차 형태로 추가적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 거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인수분해를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기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사실 이 교재에서 배우지 않은 추가적인 인수분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여기서는 쌤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쓱 지나가면서 보는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보는 거고 실제로 배우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필기 다 하신 분은 다음 질문.
11번이에요. 11번? 요거 필기 아직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있어볼까? 자, 11번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정육면체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1cm 늘리고 높이를 1cm 줄여서 직육면체를 만들었더니 부피가 처음 정육면체 부피의 8분의 9배가 되었다. 처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런 줄글 형태의 문제는 그림을 살짝 그려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자, 문제에서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정육면체가 있었대. 그래서 정육면체가 있고 얘 길이를 쌤이 x로 잡아볼게. 정육면체라고 했으니까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전부 다 x일 거야. 근데 얘를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이제 가로 길이를 1cm만큼 늘린대. 1만큼. 그리고 세로 길이도 1만큼 늘리고 그 다음에 높이는 1만큼 줄인대요. 그죠? 그래서 새롭게 탄생한 직육면체가 가로, 세로 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고 그다음 높이가 조금 짧아진 뭐 이런 형태의 직육면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쌤이 표시를 해볼게. 가로 길이는 x에서 하나 늘어났고 세로 길이도 x에서 하나 늘어났고 높이는 x에서 하나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자. 자, 정육면체의 부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x 세제곱. 그리고 변한 직육면체의 부피는 x 플러스 1을 2번 곱하고 x 마이너스를 한 번 곱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뭐라 했냐면 직육면체를 만들었더니 부피가 처음 정육면체 부피의 8분의 9배가 되었다. 처음 정육면체 부피의 8분의 9배를 했더니 얘가 됐다라는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오른쪽 식을 좀 정리를 해볼까? 오른쪽 식을 정리를 왼쪽 식. 자, 8분의 9x 세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래서 8분의 9 x 세제곱은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8분의 9 이 녀석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8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다 마이너스 8을 곱해가지고 쌤이 정리를 해볼게. 자, 이렇게 됩니다. 이 녀석이 지금 뭘로 이거를 이제 우리가 x 값을 찾아야 돼. 왜냐면 문제에서 처음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 찾으라 그랬으니까 이 x 값을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3차니까 조립제법을 할 건데 뭘로 조립제법이 되나? 이거 딱 봐도 1 넣으면 0 안 될 것 같고 2 넣어볼까? 2 넣으면 8 마이너스 32 플러스 16 플러스 8. 이 녀석이 딱 인수분해가 되네요. 0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2로 조립제법을 해봅시다. 1, 마이너스 8, 8, 8 이렇게 해놓고 1,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하면 0이 딱 되네. 그치? 그래서 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여기는 어차피 막 루트가 막 들어간 그런 식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인수분해가 딱 안 되니까. 근데 문제에서 처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자연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x가 2구나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줄글 문제는 보통 그림을 그려가지고 조금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질문. 저 10번이요.
10번. 자, 봅시다. 되게 어렵게 생겼네. 자, 방정식 요 녀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자연수 n에 대해서 뭐 fn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럴 때 거기다가 1부터 10까지 쭉 다 넣어서 더하래. 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두 가지 써봅시다. 오메가 세제곱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입니다. 요거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죠. 네, 요거 두 가지 일단 써놓고 갈게요. 자, 그러면 F1부터 구해봅시다. F1은 저기 n자리에다가 다 1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의 세제곱 그리고 오메가의 6제곱 이렇게 되네. 사실 쌤이 요거 하나하나씩 집어넣어서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조금 우리 그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보자. 잘 보세요. 자, fn에 대해서 쌤이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 fn이라는 녀석은 1 플러스 오메가 3n 분의 오메가 3n 플러스 3이거든. 이 녀석을 쌤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1 더하기 오메가의 세제곱의 n제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위에는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세제곱의 n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얘가 오메가 3n이잖아. 그리고 얘가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둘이 더하면 오메가 3n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 오메가 3n, 그지? 위아래로 곱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위에서 얻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를 통해서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냐면 1 플러스 2 아이고 1 플러스 2가 왜 나와? 1 플러스 1 분의 1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다 2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즉 뭐야? fn이라는 녀석 자체가 그냥 2분의 1이라는 거야. 거기 n에다가 1을 넣고 안 넣고 그런 거 떠나서 그냥 fn이라는 녀석 자체가 2분의 1이에요. 실제로 여기다가 1을 넣어서 계산해도 1 플러스 오메가 6제곱 분의 오메가 6제곱. 그래서 이 3의 배수인 제곱들은 다 1이 되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F2도 1 플러스 오메가 6제곱. 여기 3제곱이구나. 그다음 위에는 오메가의 9제곱. 이렇게 돼서 여기도 2분의 1이고요. 전부 다 2분의 1이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문제란 얘기지. 그래서 F1이랑 F2랑 F3이랑 전부 다 똑같이 F10까지 전부 다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10개 있습니다. 그래서 5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이 뭐라 그래야지? 허근 관련된 오메가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진짜로 되게 쉬워. 다 뭔가 어렵고 복잡하게 써 있어도 금방 뭔가 힌트 하나만 찾아내면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다음 문제. 저 14번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왔는데 답이 마이너스 루트인데 왠지 모르겠어요. 14번에 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루트. 요거 적용시켜서 알파가 양수, 베타가 음수라는데 요거 적용시켜서 그렇게 나온 거야? 네. 한번 해볼까 그러면? 자, 이 위에 있는 녀석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2x 플러스 y, x 플러스 y는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2x 플러스 y가 0일 때 하나, 우리 지난 시간에 쌤이 풀었으니까 복습했다고 생각하고 바로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x 넣을 거고, 여기는 y 자리에다 마이너스 x 넣을 겁니다. 어디다가? 요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그래서 y 자리에 마이너스 2x 갖다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제곱은 2 이렇게 나와서 x제곱이 2가 되니까 x가 루트 2, x가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두 개 나와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 루트 2, y는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y가 마이너스 x니까 저 위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제곱은 2 이렇게 나와서 여기 자체가 그냥 0x제곱이 2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항등식이지? 항등식이래. 여기도 하나 뭐 알려주고 갈 게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부정이라고 해요. 부정. 얘를 이제 부정이라고 부르는데 부정은 뭐냐면 x값이 없는 거야. 여기다가 뭘 갖다 집어넣어도 2를 만들 수가 없어. 0 곱하기 x제곱이 어떻게 2가 나와, 그치?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해가 없다라고 합니다. 해가 없다. 즉 우리가 두 번째 식은 아예 탈락시켜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값이 알파고 y값이 베타라고 했는데 알파가 양수, 베타가 음수인 걸 고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 둘 중에서 요 위쪽에 있는 녀석인 이 녀석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겠죠. 이해돼요? 네. 다음 질문. 15번이요. 15번이요. 요거 필기할 시간 조금만 줄게. 자, 15번 한번 볼까? 연립방정식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xy의 순서쌍의 개수를 고르래. 그 보니까 이 녀석은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를 배운 적이 없어. 이렇게 생긴 인수분해는. 그래서 잘 보면은 얘를 이제 우리가 뭐라 했냐면 대칭형이라고 합니다. 대칭형. 지난 시간에 언제 설명했었냐면 여기 있죠. 3번에 x 플러스 y랑 xy가 반복되는 형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칭형이라고 불러요. 대칭형. 대칭형이 뭐냐면 그냥 이제 2차식인데 거기에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형태로 나타내져 있는 식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푸는지 잘 보세요. 자, 15번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게 xy 그리고 x 플러스 y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y랑 xy가 보여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어떤 가상의 문자를 하나 만드는 거야. 가상의 문자 쌤이 라지 x라고 해볼게. 라지 x에 두 근을 스몰 x랑 스몰 y라고 하는 거지. 내 맘대로. 이렇게 내 맘대로 두는 거야. 쌤이 우리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할 때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이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상의 문자인 라지 x를 만들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x 플러스 y, xy 이렇게 두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을 갖다가 쌤이 여기 이거를 조금 이따가 쓸까? 이거 조금 이따가 쓰고 저 위에 있는 식에 x, y를 갖다가 뭐 m 이렇게 치환하고 x 플러스 y를 갖다가 n 이렇게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 윗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두 개 연립방정식은 맞는데 마이너스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고요. 아래 있는 식은 m제곱 마이너스 2 n제곱 마이너스 2m은 6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 알던 그냥 2차와 1차의 연립방정식 형태가 되죠. 그래서 쌤이 요 식을 m은 n 플러스 1 이렇게 바꾼 다음에 아래 있는 식에다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인데 6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 n 값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n 값이 4일 때 m 값은 5가 되고요. n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m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요. 그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mn이라는 녀석이 애초에 쌤이 x 플러스 y, xy에 대한 치환식이었어. 그냥 이렇게 보기 쉽게 하라고. 그래서 아까 썼던 라지 x라는 가상의 문자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다 첫 번째인 이 녀석을 갖다 집어넣어 볼게. 그래서 첫 번째 n 값이 x 플러스 y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밑에 있는 식 갖다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xy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근데 xy가 뭐냐면 이 녀석, 여기 주어진 녀석이랑 여기 주어진 녀석의 해예요. 해. 그러니까 우리 이 녀석의 해를 풀면 뭔가 두 개가 나오겠지. xy 두 쌍이 나올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xy 두 쌍이 나올 거야.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서 좀 짜증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5 이렇게 돼가지고 라지 x에 해당하는 값이 1이랑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근데 이 라지 x가 스몰 x랑 스몰 y를 결정하는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두 쌍이 어떻게 나오냐면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5이거나 아니면 x가 마이너스 5일 때 y가 1이거나 이렇게 두 쌍이 나와요. 그러니까 x가 1일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둘 다 근이 있는 상황이니까 허근이든 실근이든 상관없죠. 왜냐면 문제에서 xy가 허근인지 실근인지 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순서상 xy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개, 2개, 3개, 4개에서 답을 4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대칭형의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조금 어렵지? 다음 질문. 질문 없으면 유형편 질문해도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풀었네. 질문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왜냐면 요 앞에 있는 개념 문제에서는 별로 안 가르쳐 주고 뒤에는 되게 어려운 문제를 좀 넣어 놔 가지고 아마 풀기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어. 질문 다 해도 돼요. 뭐 또 다음 질문 있나요? 17번이요. 17 번이요? 네. 질문이 아마 되게 많을 거야. 이게 진짜 어렵거든. 필기할 시간을 좀 더 줘야 되나? 자, 보자. 대각선 길이가 2 루트 2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다. 이 땅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각각 1km씩 늘린 땅의 넓이는 처음 땅의 넓이보다 아까랑 비슷한 문제네, 그지? 자,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직사각형 모양의 대각선의 길이가 2 루트 1래. 근데 가로 세로 길이를 1km씩 늘려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나 봐, 그렇지? 그랬을 때 처음 땅의 넓이보다 5km만큼 넓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일단 쌤이 가로 세로의 길이를 x, y로 잡아볼게. 그러면 여기는 x 플러스 1, y 플러스 1이 될 거고 넓이에 관련된 식은 우리가 x, y 처음 땅의 넓이 그리고 두 번째 땅의 넓이. 근데 느린 땅의 넓이는 처음 땅의 넓이보다 5km만큼 넓다고 한다. 즉 처음 땅의 넓이에다 5km를 더해주면 두 번째 땅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연립방정식 문제이기 때문에 식을 하나 더 꺼내야 되는데 어디서 꺼내냐면 여기 우리 직사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부들부들거리냐. 그치? 말을 안 듣냐. 어쨌든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은 뭘 꺼낼 수 있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 요걸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리해 보면은 이제 x, y가 사라지면서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5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뭐 어차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 이렇게 되니까 위에 있는 1차 식을 정리해서 밑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식을 두 개 꺼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하나 음수가 나오고 이러는 건 안 되니까 양수가 나오는 녀석을 갖다가 처음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로 구해주시면 돼요. 이거 한번 계산 좀 해봅시다.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자, 계산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혹시 또 질문 있나요?
질문. 엊그저께 유영편 질문 많다 하지 않았어? 자, 질문 없으면은 여러 가지 부등식으로 좀 넘어갈게요. 만약에 너무 지금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 좀 그래서 질문 못했으면 쌤한테 개인톡으로 질문해 주면은 영상으로 쌤이 촬영해서 보내줄게. 다시 그때 질문해 주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쌤이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부등식 파트 설명할 때 잠시 여러 가지 방정식 때만 함수 사용 안 하고 여러 가지 부등식 때 다시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우리 중학교 때 분명히 이런 애들 배웠단 말이야. 이런 애들. 일단 중학교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해봅시다. 자, 이 AX가 B보다 클 때 우리는 방정식이라는 거는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는 0이라는 녀석을 풀기 위해서 X만 남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X만 남겨서 X가 마이너스 A분의 B일 때 저식이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부등식은 조금 다르죠. 부등식은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A가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거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 거고 A가 만약에 0이라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 봅시다. 자, 아까 쌤이 얘기한 부정, 불능 이런 애들이 있는데 AX가 B보다 크다라고 할 때 요 A가 0인 거야. 그래서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라는 요 식을 우리가 한번 두 가지로 풀이를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B가 0보다 큰 거야. B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고 그러면 이런 거지. B가 0보다 크다면 0 곱하기 X가 1 이렇게 돼. 1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0 곱하기 X가 1보다 크냐? 그럼 X에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우리가 1보다 크게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B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만약에 B가 음수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야?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아니 당연하죠. X에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좌변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무조건 크지. 그지? 그래서 X는 모든 실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실수. 그러니까 언제만이야? 그 X 앞에 개수가 0일 때 그때만 우리가 부정이랑 불능을 따져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쌤이 아까 거기 문제 풀 때 부정이라고 했나요? 그 해가 없다에는 불능이에요. 불능. 문제를 이야기를 잘못해 준 것 같은데 불능이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그 부정과 불능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은 뭐 우리 다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x가 어쩌고 y가 어쩌고 하는데 이 그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는 거 있잖아. 이 수직선에다 나타내는 걸 생활화해야 돼. 굉장히 헷갈려요. 연립 2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막 여기 수직선 위에 이렇게 되고 막 뭐 이렇게 되고 막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위쪽에 공통적으로 3개씩 지나는 이 부분이 범위가 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수직선에 대한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식으로도 물론 풀 수 있어. 자기가 식 딱 보고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판단하면 바로 풀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쌤이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웬만하면 수직선을 꼭 잘 이용해서 풉시다. 자, 그래서 연립 부등식이라는 건 뭐야? 공통 범위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연속적인 부등식은 앞에 거 2개 그리고 뒤에 거 2개의 형태로 문제를 풀면 돼요. 근데 연립 방정식 있잖아. 연립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그냥 A는 B, B는 C 해도 되고 뭐 A는 C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3개 다 동일한 말이에요. 근데 부등식은 얘네가 1번, 2번, 3번에 대한 크기 순서가 있기 때문에 꼭 비교를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부등식에 대한 설명은 그 정도. 자, 그래서 이 사실 중요한 건 그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 아니고 이 2차 부등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2차 부등식이 무엇인가인데 여기 막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지난 시간처럼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그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그리고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는 간단했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즉 fx라는 녀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fx는 y라는 녀석이 익숙하게 y는 fx로 하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x축, 그죠? x축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 x축의 이름을 y는 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그래프, 즉 y는 fx와 y는 0의 교점을 찾는 그 식이 fx는 0이다 이렇게 해서 fx, 즉 요 그래프가 0이 되는 점인 알파와 베타를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간단한 설명이야. 좀 더 진화를 하면 어떻게 돼? 2차 함수가 있고 1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 알파, 여기 만나는 점 베타. 그래서 얘가 y는 mx, gx라고 할까? 얘가 y는 gx라고 하고 얘가 y는 fx라고 한다면 두 개를 우리 어떻게 했어? fx는 gx 둘이 같다. 교점 구하는 식으로 놓고 한쪽으로 넘겨서 fx도 아니고 gx도 아닌 새로운 함수, 즉 이 녀석을 hx로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hx와 x축 간의 관계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라고 했어. 그렇지만 머릿속으로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익혀두라고 했었죠. 그죠?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입니다. 근데 오늘은 뭐 할 거냐? 2차 부등식과 그리고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얘도 되게 쉬워. 그냥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돼. 잘 봐. 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고 여기에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진대. 그래서 뭘 물어볼 거냐면 네 가지를 물어볼 거야. fx가 x축이랑 항상 비교합니다.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 다 x축이랑 비교할 거예요. fx가 x축보다 크냐? fx가 x축보다 작냐? fx가 x축이냐? fx가 x축보다 크거나 같냐? fx가 x축보다 작거나 같냐? 요거 5가지만 물어볼 거예요. 그 중에서 세 번째 건 방정식이야. 그지? 세 번째 건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잘 봐. 어떻게 하는지 잘 봐. 되게 쉬워. 이 그림만 보고 대답하면 돼. 자, fx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fx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이 fx가 0보다 클 때라고 읽지 말고 2차 함수가 x축 위에 이렇게 쓰면 x축 위에 있는 범위. 말 그대로 그냥 한국말로 읽으면 돼. 왜냐면 fx든 0이든 다 한국말이 아니잖아. 그지? 그냥 한국말로 읽어주면 돼.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를 찾으세요 라는 문제인 거야. 그러면 자, x축은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보다 위쪽에 있는 2차 함수는 여기랑 여기입니다. 맞죠? 그거를 범위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어디? x가 알파보다 작은데. 그지? 알파보다 작은 데가 이쪽이죠. 그 다음에 x가 베타보다 큰데. 베타보다 큰 데는 이쪽이죠. 그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지?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의 식을 쌤이 어떻게 세울 거냐면 fx가 뭐 최고 차이 계수는 1로 둘게요. 그냥 x-알파, x-베타야. 그지?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x-알파, x-베타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그거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써주면 돼. 쌤 왜요? 왜냐고? 여기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를 찾으세요라고 했으니까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녀석의 그림을 딱 따와가지고 거기가 알파보다 작은 데랑 베타보다 큰 데거든. 그럼 그 밑에 있는 애들도 다 대답할 수 있어. 여기는 뭐야? 2차 함수가 x축 아래에 있는 범위를 찾으라는 거야. 그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이렇게. 그지?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알파에서 베타 사이가 되겠지.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답을 쓸 때 어떻게 쓰면 돼? x가 알파보다는 큰데 베타보다는 작은 그 사이 범위에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 뭐야? 다 한국말로 읽어볼게, 쌤이. 자, 2차 함수가 x축이랑 같은 곳. 2차 함수가 x축이랑 같은 곳. 2차 함수가 x축이랑 같은 곳? 여기랑 여기죠. 아, 이거 안 보인다. 여기랑 여기. 응? 이게 왜 이래?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답변 쓸 때는 x가 알파 또는 x가 베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것도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범위. 그죠? 그리고 얘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범위를 찾으라는 거지. 그래서 이 아까 위에 있는 범위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했으니까 그 알파 베타까지 포함시켜주면 돼. 어떻게? x가 알파보다 작긴 작은데 알파도 들어가. 그리고 x가 베타보다 크긴 큰데 베타도 들어가. 이렇게. 그 다음 그 밑에도 x가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긴 한데 그 알파랑 베타도 들어가. 왜냐면 등호가 있으니까. 그죠? 자, 이게 바로 2차 함수의 간단한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의 간단한 설명이에요. 이거를 굳이 필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나는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는데 뭐 얘가 조금 설명이 애매하죠. 그냥 이렇게 컴퓨터로 그냥 뽑아낸 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쌤이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영어야. 함수 뭐 수학 이런 거 발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영어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한국말로 읽지 못하면 우리는 그거를 그냥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막 되게 어려워. 니네가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에서 지금 딱 얘만 맞닥뜨렸다고 생각해봐. 이거만 딱 맞닥뜨렸어.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라는 거야. 방정식도 아니고 부등식인데. 그지? 이걸 딱 맞닥뜨렸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 그냥 한국말로 읽어. 한국말로 읽으면 2차 함수가 x축. 쌤이 항상 는 0은 x축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fx, 2차 함수가 fx라고 했으니까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그럼 그림 그려서 찾으면 돼. 그지? 이 x축보다 밑에 있는 거. 그림 그려서 찾으면 돼. 그죠? 네, 되게 쉬워요. 자, 한국말로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뭐 해볼 거냐면 너네가 하나 해볼 건데 요거 하면서 좀 쉬면 돼요. 자, 뭐 해볼 거냐면 아까는 쌤이 저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 형태인 그래프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위로 볼록 형태인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서 fx를 갖다가 뭐 얘는 식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식은 그냥 쌤이 써놓는 거야. 자, 최고차항의 개수를 마이너스로 두고 어떻게 할 거야?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해볼 거야.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을 때, 그리고 2차 함수가 x축이랑 같을 때, 그리고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거나 같을 때, 이 5가지 범위를 다 구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이거 정리한 거에 최종본 다 이렇게 해서 줄 테니까 요거 딱 범위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 8시 10분까지 쉬다 오시면 됩니다.
그 얘들아 저기 뭐야 15분까지만 좀 있다가 하자. 쌤 파일 정리 조금만 할게. 자, 다 했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요거 다들 해봤어? 답변을 써주면은 이제 fx 이차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리고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건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그리고 얘는 x가 알파, x가 베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제 알파부터 베타까지인데 등호가 들어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 알파보다 작은데 등호 들어가 있고 베타보다 큰데 등호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을 먼저 그려봐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해. 자, 여기 쌤이 오른쪽에다 필기한 내용 전체가 이 첫 번째 그림이에요.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 여기 뭐 읽는 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 어차피 쌤이 오른쪽에서 다 설명했어. 근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림도 쌤이 한 번에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어디다가 할 거냐면 여기다 하면 좋겠다. 자, 여기 다음 페이지 아래쪽에다가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쌤이 좀 한 번에 좀 크게 다 설명을 할게. 자, 방금 한 내용들이 뭐였냐면 판별식 0보다 클 때였어. fx를 이렇게 이차함수, 그리고 근을 알파 베타로 하고 a가 양수라는 조건에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해봤고, 세 가지를 해볼 거야. 자,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그림이 이렇게 생깁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거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일 때는 이렇게 생겨요. 즉 중근입니다. 중근. 여기 알파 하나만 가져요. 여기 알파 베타를 가진다고 한다면, 그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떠 있어요. 왜? 안 만나니까. 허근이라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다 같이 정리. 쌤 사실 오늘 뭐 문제 안 풀어도 돼. 사실 뭐만 하면 되냐면 얘네만 완벽하게 익히고 가면 돼. 딴 거 다 필요 없어, 진짜로. 자,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방정식은 안 풀게요. 그냥 부등식 4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차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을 때, 아래쪽에 있을 때,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써볼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방금 했으니까 써보면 x가 알파보다 작고 x가 베타보다 크다. 얘는 알파랑 베타 사이. 그리고 얘는 저기 위쪽에 있는 답변이랑 똑같이 등호 붙여서 써주면 되고, 여기는 마찬가지 등호 붙여 써주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그림 오른쪽에 있는 판별식 0인 거 한번 봅시다. 자, 필기할 수 있는 시간 줄 테니까 일단 쌤이 푸는 거, 쓰는 거 먼저 보세요. 자, 잘 봐. 여기 지금 x축이랑 만나고 있는 점이야, 판별식이 0일 때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것만 고르래. 위에 있는 거. 그지? 위에 있는 것만 고르라라고 말하면 이 x축에 딱 붙어 있는 거는 안 돼. x축에 딱 붙어 있는 녀석은 위에 있는 게 아니야. x축에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x축에 있는 거니까 여기는 답을 뭐라고 쓸 거냐면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쓸 겁니다. 그죠?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x축보다 위에 있죠. x가 알파일 때만 빼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쓸 거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고르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해가 없다. 그리고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경우, 이거는 x는 알파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실수라고 쓰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잘 봐. 얘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데 x축에 있는 것도 포함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x는 알파 이렇게 됩니다. 또 x는 알파 딱 하나만 되잖아, 그치? 그래서 x는 알파 이거 하나만 돼요.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봅시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예요. x축보다 떠 있을 때. 그래서 문제에서 저기 뭐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고르라 했으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는 없어요. 그다음에 위에 있거나 같은 것도 모든 실수고요. 아래에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죠? 자, 요거를 완벽하게 쓸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너는 이제 뭐 할 거야? 여기다가 할 거야. 한 번만 더 합시다. 자, fx가 ax 제곱 bx c 이거고 a가 음수일 때 한 번만 더 해볼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자,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판별식이 0일 때,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당연히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알파 베타일 거고요. 그다음 판별식이 0보다 0일 때는 여기가 알파일 겁니다.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안 만나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요거 네 가지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3차, 4차, 5차 이런 애들도 다 쉽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여기 해당하는 거 해가 있는지 없는지 뭔지 어쩐지 이런 거 다 좀 써주시면 돼요. 한 3분 정도 주면 되겠지?
자, 다 해봤죠? 그러면 마주 채워보고. 자, 어떻게? x축보다 위에 있는데, 그리고 x축 사이,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데 등 5 포함한 거. 에? 오이? 잘못 썼다. 미안하다. 여기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고, 여기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베타보다 크거나 같고. 자, 여기는 x축보다 큰 부분이 없습니다. x라고 쓰면 안 되고 해가 없다라고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x축보다 작은 부분,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x는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될 거고요. x보다 위쪽에 있거나 같은 부분은 x는 알파 이거 한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거나 같은 부분은 모든 실수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위에 있는 부분은 없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모든 실수 이렇게 될 거고, 위쪽에 있는 부분 없고 아래에 있는 부분 모든 실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쌤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다 같다를 미리 판별해 준 이유가 뭐냐?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 거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여기 설명해 준 이 모든 내용들을 지금 다 한 거예요. 근데 2차 부등식 단원은 이게 다야. 이 그림만 다 하면 돼. 이게 끝이야. 볼까? 자, 여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되어 있지. 자,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는 건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실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모든 실수. 이 모든 실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항상 성립하는 거야. 항상 성립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된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생겨야 돼? 그림이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 그다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같으려면 이렇게 생기든가 아니면 이렇게 생기든가. 그지?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아래에 있으려면 이렇게 생기면 되고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아래에 있거나 같으려면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조건을 그냥 여기서 보면 되는 거야. 자, 여기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려면 a가 당연히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떠 있어. 안 만나.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겠지. 두 헉은.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양수여야 되고, 여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고 여기는 판별식이 0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여기는 a가 음수여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여긴 판별식이 0보다 작고 여긴 판별식이 0이고 a가 음수인 상태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네가 바로 우리가 그린 그림으로 보면 돼. 막 이거를 막 여기 있는 걸 막 다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뭐 항상 성립할 조건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걸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전혀.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봐봐. 이게 훨씬 쉽잖아.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는 것 자체가 훨씬 쉬워요. 그죠? 쌤이 매년 1학년들 가르치면서 했던 생각이 뭐냐면 어차피 쌤이 가르쳐야 되고 너네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조건들을 외워서 나한테 검사를 받는 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 한 학기가 지나면 까먹어. 그지? 근데 이런 내용들 1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은 절대 그 3학년 때까지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애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더하기 빼기 배웠다 그래서 아 그럼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이제 중학교 때는 까먹어야지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1학년 때 배운 애들은 2학년, 3학년 때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2차 부등식에서 여기 밑에 쌤이 중요하게 이거 되게 중요해. 시간 되게 오래 썼다. 그치? 얘네들은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는 문제는 그냥 그림을 그려서 그러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이런 상태면 안 되는 거야.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는데 그러면 쌤 이러면 되잖아요. 이런 건 안 돼. 알았지? 이차 함수는 항상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잖아요. 그렇죠? 쌤이 그림만 이렇게 그린 거지 사실은 원래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상태라서 항상 위쪽에 있을 수는 없어. 이차 함수가. 그지? 그 반대로 마찬가지로 항상 아래쪽에 있으려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림 자체가 아래쪽에 있으려면 이렇게 아래로 쭉쭉 뻗어 나가더라도 절대 x축이랑 만나지 않는 상태인 a가 음수인 상태여야 되면서 여기가 안 만나 허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태여야 된다는 거야. 이런 애들을 머릿속으로 인지를 꼭 하고 계셔야 돼요. 쌤 말했지? 요 밑에 있는 애들만 다 하면 다 할 수 있어. 자 보자. 여기는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인데
여기 파트는 쌤이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할게요. 오늘 요 앞에 있는 애들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고 여기는 좀 다른 부분이라서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차함수 문제를 좀 먼저 풀어봅시다. 필수예제 1번으로 갑시다. 자, 필수예제 1번 봅시다. 필수예제 1번 보니까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네요. 실수 A, B, C, D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A가 C보다 크겠죠. 이거 뭐 의심할 여지도 없는 맞는 얘기. 그 다음에 0보다 A, B, C가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요렇대. 뭐 다 양수니까 양변에다 B, C를 한번 곱해볼까요? 양변에 B, C를 곱해주면은 양변에다가 B, C를 곱해줄게. 왜 그냥 저기 분수 꼴 보기 싫으니까 곱하는 거야. B, C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좌변은 A, B가 되고 우변은 A, C가 됩니다. 그럼 A, B가 A, C보다 크냐? A는 똑같으니까 약분해도 되지. A는 똑같으니까 약분해도 되고 B가 C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네요. 당연히 B는 C보다 작습니다. 문제에서 B가 C보다 작다 그랬거든. 니은 틀려요. 쌤, 왜 선생님 마음대로 이렇게 곱하고 나누고 합니까? 당연히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가 없으면 하면 안 돼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꾸면서 그냥 쌤이 곱하고 그런 거야. 다음 디귿.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크면 이렇게 둘이 뺐을 때 서로 같다라고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한번 보자. 자, 이 마이너스 D를 왼쪽으로 넘길게요. 이렇게. 그리고 B랑 C도 넘길게요. 이렇게. 그럼 뭐야? 지금 A가 B보다 크대. 그 다음에 C가 D보다 작대. 그러면 이 B, C는 둘이 작은 녀석들끼리 더한 거고 A, D는 둘이 큰 녀석들끼리 더한 거야.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지. 됐죠? 네, 그냥 부등식 문제 간단합니다. 근데 부등식 문제 진짜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려워. 어려운 문제도 쌤이 저기 뭐야 나중에 교재 바뀌면 꼭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바로 필수예제 2번 넘어갑시다. 부등식 이 녀석의 해가 x가 3보다 작다일 때라고 하네요. 근데 봐봐. X쪽으로 벌려있던 부등호가 X 반대 방향으로 벌어졌다는 얘기는 이 X 앞에 있는 요 녀석 A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음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알아놓고 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양변에 A 플러스 1을 나눠주면서 부등호 방향을 바꿀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요 뒤쪽에 있는 요 부분이 3이란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3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A 플러스 1을 넘겨가지고 3A 플러스 3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정리하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플러스 2B가 3 뭐 이렇게 되네요. 일단 그런데 문제에서 요 녀석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그럼 뭐 정리해야지. 정리해보자. 어떻게? B자리에다가 2A 플러스 3을 2로 나눈 거 이렇게 2A 마이너스 2A 오른쪽으로 넘기고 2로 나눴어요. 그래서 B자리에다 저거 갖다 집어넣으면 2분의 2A 플러스 3 마이너스 A X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도 2분의로 통분하면 2분의 2A가 되니까 얘랑 사라지고 결국 2분의 3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그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는데 그 앞에 문자가 있으니까 항상 문자 문자가 들어있을 때는 그 문자의 부호를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걔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켜주셔야 되고 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이제 연립부등식이야.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푸는지 잘 볼게요.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대. 그러면 첫 번째 식 정리하면 x 우변으로 넘기고 상수항 좌변에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식 정리하면 x 좌변으로 넘기고 상수 우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쌤 이건 쉽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항상 수직선에다 표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여기 첫 번째 식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크거나 같다는 항상 여기 동그라미 칠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밑에 있는 거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아이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부분은 이 두 개의 수직선이 겹치는 범위인 여기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답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A가 얘가 될 거고 B가 얘가 되겠네요. 둘이 빼면 1이 됩니다. 뭐 이건 되게 쉬운 문제니까 뭐 상관은 없죠. 다음. 자, 필수예제 4번 봅시다. 자, 요 녀석은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 여기 설명은 없는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면 부등식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거야.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수를 기준으로 좌우로 나눕니다.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수를 기준으로 좌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3-4x가 0이 되는 기점은 어디냐면 x가 4분의 3일 때입니다. 그래서 x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4분의 3보다 큰 1 같은 거 넣어보자. 1 넣으면 어떻게 돼? x에다 1 넣으면 3 빼기 4가 돼가지고 안에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x가 4분의 3보다 클 때는 음수구나. 음수예요. 그죠? 음수로 나오니까 이렇게 식을 1번 이렇게 1번 x가 4분의 3보다 클 때는 무조건 음수로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절대값을 벗겨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x가 4분의 3보다 작을 때는 양수로 나오고 아무거나 뭐 넣어볼까? 0 같은 거 넣어볼까? 0 같은 거 넣어보면 그냥 3 되니까 양수로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그냥 나오면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붙일 필요 없이. 그럼 여기서 궁금해해야 돼. 쌤, 그럼 x가 4분의 3보다 클 때도 알겠고 작을 때도 알겠는데 그럼 x가 4분의 3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자, x가 4분의 3일 때는 그 절대값 안에다 4분의 3을 넣어봐. 그럼 딱 0이 되잖아. 0은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는 애야. 그치? 0을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는 애기 때문에 양수로 나오는 애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양수로 나오는 애 안에다 앞에 이쪽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풀어봅시다. 그러면 얘는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4x 이렇게 되고 10 따라서 x가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밑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4x 4 이렇게 되니까 x가 부등호 방향 바꿔야 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아이고 뭐야 미안, 쌤이 계속 중요하다 그래서 미안하긴 한데 진짜 중요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1번에 대한 범위는 얘랑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데가 범위가 되는 거야. 두 번째 거는 얘랑 공통 범위가 되는 게 만족하는 거고. 자, 쌤이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1번, 2번 좌우로 나눠서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좌측에 있는 근이랑 우측에 있는 근을 합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근이랑 2번에 있는 근을 합쳐주면 최종적인 답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게 뭐야 못 풀겠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래? 그렇구나.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다음에 쌤이 더 계속 자세하게 알려줄게. 그래서 1번 범위도 수직선에다 한번 나타내 보면 여기 빈 동그라미로 4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여기 빈 동그라미로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해는 4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다가 될 거고요. 두 번째 해도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게 되면 꽉 찬 동그라미로 4분의 3보다 크다. 그리고
빈 동그라미로 마이너스 이거 이쪽에 있구나. 여기다 할까? 4분의 3보다 크다. 그리고 빈 동그라미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는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랑 얘랑 더하라고. 얘네 둘이 같은 더해주면 돼. 어떻게 더해요? 수직선에다 나타내면 됩니다. 자, 수직선에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보세요. 첫 번째 4분의 3보다 잠깐만. 아이고 미안하다. 여기 4분의 3보다 작다구나. 여기 잘못했네. 어쩐지 해가 이상하더라. 여기 잘못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네요. 여기네요. 여기. 미안하다. 선생님이 해를 잘못 썼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셔야 답입니다. 얘네 둘이 합쳐줄 거예요. 어떻게 합치냐 잘 봅시다. 자, 여기 다시 그릴게. 네. 자, 첫 번째 범위가 4분의 3부터 시작해서 2분의 5까지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4분의 3까지인데 여기를 채워줍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범위를 더해 주시면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더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을 쓸 때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게 최종 답안입니다. 이 절대값 문제가 생각보다 풀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뭔가 막 챙겨줘야 되는 게 많아. 1번 같은 경우는 1번이랑 2번의 범위를 나누고 그리고 1번에 해당하는 답 따로 구하고 2번에 해당하는 답 따로 구해서 더해줘야 돼. 이게 절대값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밑에 있는 녀석도 절대값인데 어쨌든 요거 필기하는 시간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됐죠? 두 번째 절대값 문제로 가봅시다. 자, 이 녀석은 절대값이 두 개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도 마찬가지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 0이랑 2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자, 얘도 좀 복잡해요. 잘 보세요. 0이랑 2를 기준으로 아까는 좌우로 나눴잖아. 근데 이건 좌우가 안 되잖아. 0이랑 2니까. 그래서 범위를 3개로 나눌 거예요. 여기 0보다 작은데 0이랑 2 사이 그리고 2보다 큰데 이렇게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범위는 뭐가 돼? 얘도 마찬가지야. 1번, 2번, 3번의 범위를 각각 구해서 3개 다 더해줘야 돼. 그래서 1번 범위는 뭐가 돼? x가 0보다 작다. 2번 범위는 0에서 x가 2까지. 3번 범위는 x가 2보다 클 때. 쌤, 그러면요 x가 0일 때랑 2일 때라면요? 그럼 0일 때랑 2일 때는 각각 저 위에 식에다가 넣어서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보면 돼. 자, 0일 때 보자. 0, 0 집어넣으면 앞에 건 양수, 뒤에 건 음수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0은 어디에 등호를 붙여야 되냐면 여기 x 쪽으로 입 벌리고 있는 데다 붙여야 돼. x 쪽으로 입 벌리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2도 x쪽으로 입 벌리고 있는 데다가 등호 붙이면 돼요. 그래서 왜요, 쌤? 그러면은 여기다가 1 넣어봐. 여기다 1 넣어보면 양수잖아. 야, 이 0이라는 녀석이 나온 요 0이라는 녀석이 나온 이 식이 절대값 x예요. 절대값 x. 그지? 여기에서 우리가 0이라는 녀석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되는 곳이 어딘가 1번, 2번 사이에서 어딘가라고 보면은 얘는 거기 0보다 작은 데는 다 음수야. 그러니까 얘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되고 여기 2번에다 넣어야 돼. 마찬가지 2라는 녀석도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단 말이야. 여기서 왔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되는 곳이 어딘가 여기 2번인가 3번인가 체크를 해보니까 3번이 되는 거지. 그래서 3번에다가 등호를 넣어주셔야 된다. 등호가 부등식 문제에서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어디다 넣는지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봅시다. 1번은 x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둘 다 음수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두 번째 거는 앞에 거는 양수, 뒤에 거는 음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세 번째 거는 둘 다 양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잘 보세요. 자, 1번 거 풀어보겠습니다. 1번 거는 뭐 마이너스 2x 1 이렇게 될 거고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겁니다. 부등호 방향 신경 써주시고 두 번째는 x 빼기 x니까 0x라고 쓰세요. 0x.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0x라고 써주세요. 0x 그리고 플러스 2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2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1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은 두 식을 부등식으로 나타내 보면 x가 0보다 작아. 그리고 너무 조그맣게 했어. 0보다 작아.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사이의 범위. 그다음 3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3번도 x가 1보다 커. 그리고 2보다도 커. 그지? 그러면은 공통 범위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요 가운데 거가 문제예요. 가운데 거. 가운데 거 어떻게 하냐? 가운데 거 한번 수직선에다 나타내 보자. 가운데 거는 0에서 2까지야. 근데 여기 있는 게 문제인 거야.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아까 우리가 뭐에서 힌트를 얻어오면 되냐면 여기요. 앞에 분명히 쌤이 0x가 뭐보다 크다라고 할 때는 그 뭐보다 크다 할 때 그 뭐라는 녀석에 집중을 하라 그랬지. 만약에 양수보다 크다 그랬으면 얘는 답이 없는 거야. 근데 음수보다 크다 그랬으면 걔는 답이 있는 거야. 무조건 모든 실수인 거야. 그지? 그럼 쌤이 여기서 한국말로 좀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자, 분명히 음수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음수입니다. 그래서 0이 음수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항상 성립한다가 되는 거거든. 항상 성립해. 어디에서? 이 0에서 2라는 범위 안에서는 무조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즉,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실수가 다 성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x가 0까지 그리고 여기는 0에서 x가 2까지 여기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하니까 세 개를 다 합쳐서 써주시면 돼요. 수직선에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위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까지 두 번째 범위 0을 칠해요. 0을 칠하고 0부터 2까지 세 번째 범위 다른 색 핑크색으로 하자. 자, 2도 7해요. 2도 7하고 2보다 큰데 쭉. 그지? 그러면 우리가 합쳐진 범위가 여기 전부가 되는 거야. 다 더해주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자, 필기하세요.
자, 됐습니까? 마지막 필수예제 6번 봅시다. 오늘 여기 6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쭉 풀게요. 자, 6번 보시면 2차 부등식을 풀으래. 자, 풀어보자. 그러면 전개해. 이거 뭐 부등식 푸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해석을 쌤이 하나 붙이고 싶은 거지. 뭐냐면 얘는 2차 함수야. 얘는 1차 함수야. 그래서 2차 함수 쪽으로 1차 함수를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보세요. 자, 2차 함수 쌤이 2차 함수랑 1차 함수 그림을 각각 그려볼게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블록으로 생겼고 1차 함수가 감소하는 형태로 생겼어요. 근데 문제에서 가운데에 모음 표시가 돼 있어? 밑에 있다라는 표시가 돼 있지. 즉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밑에 있는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밑에 있는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구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3인 거야. 항상 이런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문제를 풀 때 그냥 이걸로 풀면 돼. 저게 장땡이야. 근데 시선은 항상 저렇게 생겼구나. 아,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비교하는 중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늘어나는 정시 비율에 대비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좀 해석하는 그런 요령 같은 게 생깁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그냥 2차 부등식을 푸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비교해서 그 좌측으로 넘겨서 푸는 형태의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똑같은 거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마저 풀어봅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기고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가집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거 구하래. 그지?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7에서 x가 마이너스 3까지.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3개. 자, 됐죠? 항상 성립하는 문제 하나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없네. 요거 하나만 딱 풀어보자. 항상 성립하는 문제. 이 항상 성립하는 문제 반대 문제가 바로 해가 없게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이거든. 그래서 이거 풀어보고 이거 7번 쌤이 풀어줄 테니까 8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반대예요. 7번은 항상 해가 모든 실수인 문제인 거고 8번 같은 경우는 해가 없는 상태야. 우리 아까 앞에서 그림 다 그려봤으니까 다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2차 부등식 이렇게 생긴 녀석이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 모든 실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림은 항상 모든 실수가 되게 하려면 이거 또는 이거라고 했어요. 자, 이거에 대한 조건은 두 개입니다. a가 양수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랑 같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미 a가 양수야. 여기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안 써도 되고 얘만 씁시다. 자, 판별식 써볼게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대. 여기도 2차 부등식이네? 2차 부등식 2번 푸는 문제인가 봐. 전개해 봅시다. 9a 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마이너스 8이 16a 이렇게 되겠네요. a 제곱 마이너스 16a 이렇게 되니까 a로 묶으면 a 마이너스 1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요 2차 함수, 얘도 a에 대한 2차 함수지? a가 이렇게 생겨요. 0이랑 16을 근으로 가지고, 그지? 근데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0부터 a가 16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 포인트는 뭐다? 항상 성립이기 때문에 먼저 그림을 그려서 조건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판별식으로 A값의 범위를 2차 부등식으로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차 부등식 하고 쌤이 분명히 앞에서 문제 몇 개 2차 부등식을 배워야지만 풀 수 있다라고 했던 거 있죠? 그것도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 쌤 혹시 쌤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아무나 쌤한테 수업 시작할 때 그거 풀기로 했어요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질문 있습니까? 자, 오늘 배운 내용 진짜 중요해. 쌤이 웬만하면 하루에 한 단원씩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배운 내용에 있어서 못 나간 이유가 이거를 직접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냥 항상 계속 쌤이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랬는데 그 함수랑 그래프랑 x축 간의 관계를 계속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이게 쌤 똑같은 얘기 지겨워요 이럴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해. 이 x축과 2차 함수, x축과 1차 함수, 그리고 1차 함수와 2차 함수 간의 관계도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이런 거야. 이게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라는 이 해를 구하려면 x가 뭐 마이너스 a분의 b 이건데, 이게 사실 1차 함수랑 관계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만약에 쌤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그냥 1차 함수야.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야. 그러니까 a가 양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x축이 여기에 있는데, x축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x축이랑 만나는 이 점이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그런 거야. 이 1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를 구하세요. 그럼 어디야? 요 마이너스 a분의 b를 기점으로 오른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보면 b 넘기고 a 나눠주면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식으로 생각하고 막 기계적으로 풀었다면, 이제는 좀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막 함수, 그래프, 이런 x축 간의 관계, y축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을 잘 따져주고 그래야지만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지금은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그렇구나, 쌤이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거 해야 될 게 너무 많네,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신 다음에 쌤이랑 계속해서 조금씩 배워나갑시다. 자, 그래서 오늘 복습해야 되는 내용 두 가지, fx가 a가 양수일 때, 판별식 0보다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 그리고 a가 음수일 때,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 요거 꼭 공책에다 크게 한 번씩 그려보세요. 책 베끼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생각해서 그림도 그려보고 꼭 한 번씩 해보고 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너 내일 일어나서 해도 되고, 알겠지?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얘들아 잘 봐. 여기 필수 예제는 다 내비두고 그다음에 어, 요거 18번 빼고
18번 빼고 18번만 빼고 풀면 될 것 같아요. 필수 예제는 다 내비두고 유형편은 쌤이랑 여기 안 했으니까 요 실근의 부호 있잖아요. 요 실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 그 뒤쪽에 있는 거 이거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같은 내용들은 그냥 안 푸시면 됩니다. 네. 아이고 9시 됐네. 너무 미안하다. 너무 늦게까지 했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보셔도 돼요.